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 모신 멀쩡한 의사는 고대 안암병원 영상의학과의 김병준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뇌졸중이란 무엇인가? 아주 기본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 뇌졸중이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혹은 터져서 뇌조직이 손상을 받게 되고 이에 따른 여러 신체 증상들, 그래서 얼굴이나 팔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뇌혈관이 터지는 경우, 터지게 되면 이제 출혈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표현을 하고, 뇌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면 이거를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허혈성 주로 얘기할 텐데, 오늘은 막힌 거. 중재 치료, 영어로는 인터벤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영상의학과 전문의 중에서 이 중재 치료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몇 %나 됩니까? 영상의학과 내에서는 한 30% 정도가 중재 치료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하면 대답하기 참 곤란하실 것 같아요. 누가 더 잘하냐고? 영상학과 선생님이 신경중재술을 할 때 좀 장점?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역사적인 얘기를 하면요. 네. 출혈성 뇌졸중은 아시다시피 뇌출혈이니까 신경 조직을 누르기 때문에 여러 증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적 제거, 그래서 외과적인 파트에서 담당해왔고, 뇌경색은 혈전을 녹이기 위해서 정맥골에 약을 주는 게 표준치료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과적인 영역에서 담당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혈관 내 치료라고 하는 일종의 중재 치료가 들어오면서 양쪽이 다 원래 중재 치료를 하고 있던 영상의학과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치료에 관련을 하게 됐고요. 신경중재 치료를 표준치료법으로 현재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과가 같이 함께 일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재 치료라고 하는 거는 수술은 아니고 혈관 같은 데로 이렇게 자꾸 관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뚜뚜뚜뚜 만져가지고 하는 그런 거를 중재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이 중재라고 하는 게 인터벤션인데 영미권에서는 되게 폭넓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적으로 약을 주는 것을 제외한 환자에 가해지는 모든 시술이나 수술을 다 중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본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로는 굳이 중재란 말로 번역이 되니까 개념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와닿지도 않은데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수술적 접근을 제외하고요. 초음파나 그 혈관 촬영 장비, 저는 흔히 동영상 엑스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시술을 다 중재적 시술, 중재 치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재 치료는 이런 겁니까? 이렇게 관을 쫙 집어넣어가지고 딱 그 막힌 부위까지 도달을 한 다음에 걔를 이렇게 바로 거기다가 탁 쏘는 약을 이런 거예요? 네, 비슷합니다. 비슷한 거는 똑같진 않다는 뭔가 뜻인데. 달라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2015년까지만 해도 허혈성 뇌졸중의 치료법은 표준치료법은 정맥 안으로 혈전용해제를 투입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효과가 생각보다 큰 혈관이 막혔을 땐 잘 녹지가 않고요. 이 혈전을 녹여야 되는데 엄하게 그 출혈성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온몸에 돌아다니니까. 예, 온몸에 돌아다니니까. 정작 녹아야 할 건 안 녹고 딴 데 가서 터져버리는. 표준치료법이었지만 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생각에는 동맥 내로 접근해서 혈전을 직접 끄집어내는 게 효과적이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가장 안전성이 입증된 거는 요즘은 스텐트를 풀었다가 그럼 스텐트가 펴지면서 혈전을 이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텐트가 펴진 채로 몸 밖으로 끄집어내는 방식이 현재는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긁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스텐트를 넣어서 펼쳐서 펼치면 걔가 피떡을 붙잡아요. 예, 붙잡고 이게 스텐트가 특징적으로 펼친다고 해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끝에 이렇게 와이어가 있어서 묶여져 있거든요. 와이어를 당기게 되면 함께 제거가 되는 방식. 그러면 그 혈전이 생겼을 때 허혈성 뇌졸중이 왔을 때 무조건 그 중재 치료로 해결하는 건 아니죠. 이 중재 치료는 엄격한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뇌혈관에 큰 혈관이 막혀야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작은 혈관은 사실 증상도 크지 않고요. 재활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도 있고 환자의 목숨을 위협하지도 않는데 큰 혈관의 경우에는 상당히 큰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큰 혈관을 주로 하고, 두 번째는 빨리 병원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골든타임? 네, 이때 골든타임이 등장을 하는데요. 환자가 도착을 했는데 이미 뇌경색이 광범위하게 발생을 하면 이 치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뚫어주면 그 뇌경색이 발생한 부분에 혈류가 재관류가 이루어지면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오시는 게 중요하고 개개인마다 그걸 견디는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가이드라인은 24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막혔을 때 도와주는 혈관의 발달이 미미하면 3시간 만에 오셔도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시술하실 때 그 혈전들을 다 제거하시게 되나요? 제거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면 다 합니다. 너무 작은 부위를 막고 있으면 그건 그냥 지켜보고요. 뚫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은 다 해결을 하고 나와야 돼요. 보통 이제 허벅지에 있는 혈관 이런 걸로 들어가죠. 예, 접근은 이제 여러 방법이 있는데 대퇴 동맥이 있거든요. 거기를 제일 즐겨 사용하고 병원에 따라서는 이렇게 상완 팔 쪽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예. 쭉 이렇게 심장 근처를 거쳐가지고 예. 머리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맞습니다. 영상 장비로 보면서 위치를 딱 잡는 거고. 예. 그러니까 영상의학과가 하는 거고. 영상의학과 교수님들은 이렇게 저 평면 사진을 보면 이게 입체로 보입니까? 그런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결국 영상 장비라고 하는 게 단층 촬영이기 때문에 저희는 늘 이렇게 단면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단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3차원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전문가로서 어떤 역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늘 그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시술을 이제 아까 영상의학과도 하고 신경과 또 신경외과에서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중재 치료를 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는 학회 같은 것도 있겠네요. 예,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신경중재치료학회가 바로 그런 학회인데요. 사실 저희 학회는 종래의 그런 임상 구분을 떠나서 환자의 경과 혹은 결과라는 궁극적이고도 공통된 목적 아래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신경중재 치료를 연구하고 다양한 학술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중재치료 얘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다리에 있는 혈관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은 마취 같은 것도 안 하는 겁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이 혈관을 뚫어졌을 때 반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현재는 하고 있지 않고요. 환자가 대신에 뇌졸중이 발생하면 의식이 혼미하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데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예, 진정 정도만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요? 여기 찌르고 막 이렇게 휘젓고 할 때는? 생각보다 통증은 별로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좀 특이한 거는 그 스텐트를 펼쳐서 당겨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단계가 환자분들한테 꽤 아픈, 당길 때 환자분들이 벌떡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펼쳐서 나올 때 예, 혈관벽을 긁을 때 혈관 벽에도 뭔가 신경세포가 있어요? 그게 아마 혈관이 늘어나거나 고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펼쳐서 혈관벽을 긁으면 어쨌든 손상이 되는 거잖아요. 예. 괜찮아요? 그거 회복이 돼요? 그것도 연구를 저희가 초창기에 많이 했는데요. 일종의 혈관염 같은 염증 반응은 일어나지만 오랫동안 봐도 크게 막히거나 혹은 터지거나 하는 일은 없다라는 안전성이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요즘은 관을 하나를 혈전이 있는 곳에 위치시킨 다음 진공청소기처럼 펌프로 빨아들이는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석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으냐에 대해서 엄청 연구가 많은데요. 현재는 둘 다 쓸만하고 좋은 방법이다라고 입증이 되어 있는데 석션을 했을 때 반응이 없으면 바로 스텐트를 펼쳐서 꺼내기도 하고요. 스텐트를 펼쳤는데 반응이 없으면 또 석션을 해보기도 하고. 근데 그 석션을 하면 거기 이제 혈관 아니니까 네. 피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혈전에다가 딱 붙입니다. 저희가 웨징한다고 표현하는데요. 혈전에다가 콱 쳐박고 속된 말로. 관이 완전히 혈전에 컨택을 한 다음에 그때 압력을 딱 걸어줘요. 그때 압력을 가해야 되고 처음에 저희가 석션을 했을 때 피가 약간씩 딸려 나오면 그건 뭔가 확실하게 접촉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다시 접촉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혈전 그 치료를 이제 해가지고 중재 치료를 해서 꺼냈어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드라마틱하게 그 순간에 좋아집니까? 예, 만약에 뇌경색이 진행이 덜한 경우라면 바로 좋아지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럼 중재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병원에 어느 정도 입원해 있어야 되나요? 뇌경색 발달이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뚫었다, 재개통을 했다고 한다면 기간도 짧고 재활의학과로 바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게 아니고 좀 더 뇌경색이 많이 발생했다, 혹은 출혈성 합병증이 발생했다 그러면 굉장히 기약할 수 없이 오랫동안 병원에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머리를 열고 수술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다리로 뭘 집어넣어서 이렇게 긁어내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시술이라고 하면 좀 안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술은 어디에서 합니까? 어떤 방에서? 혈관 촬영실이라고 일종의 아까 동영상 엑스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정면과 측면에서 엑스레이를 조사하고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기계가 있는데 그 큰 기계가 있는 곳에서만 중재적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방은 중재적 시술방 같은 겁니까? 예, 전용 방입니다. 아, 그리고 정말. 방사선 차폐도 다 되어 있고 네. 네. 중재 시술을 할 때 방사선이 나오나요? 동영상 엑스레이라는 게 결국은 X선이 나오기 때문에 네. 방사선에 노출이 됩니다. 많이 조사가 되면 환자분이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에 여러 부분 연구 분야가 있지만 이 방사선 안전도 꽤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표준화하려고 노력하고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데 간혹 병에 따라 너무 어려운 병이라 치료하는데 하루 종일 할 때도 있거든요. 아, 예, 그러고 나면 환자분들이 엑스레이가 쬐어진 이 머리에 탈모가 일어났다 합니다. 이거는 중재 시술의 어떻게 보면 부작용? 뭐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들여다 없는. 봐야지 위치를 네.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능한 분들은 그 엑스레이를 적게 찍어요.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오히려 방사선을 적게 계속 쓰는. 들여다보지 않고 필요할 때만 이렇게 엑스레이를 눌러서 보게 되고 그리고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시술을 최대한 짧은 기간에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 외에도 학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너무 확대를 하지 말라든지 사진을 확대를 하게 되면 X선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엑스레이랑 환자와의 거리도 가능한 한 딱 붙여서 찍어야 엑스레이가 산란하지가 않고 이미지 쪽으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 방법을 저희가 제언을 하고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뭐 시술 받은 다음에 뭐 특별히 환자가 주의해야 네.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비침습적인 시술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큰 혈관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시술 이후 하루 동안은 움직임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원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주의하지 않아도 잘 주변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했으면 재발을 방지하는 겁니다. 원인 질환을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거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어딘가 좁아져 있는 게 있어서 이게 원인이 됐다 그러면 추후에 그 부위를 넓히고 스텐트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